한 아파트 단지.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엄마들은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는 아니 언니 나는 저 여자가 제일 꼴값이야. 어? 뒷담화를 시전하는 지극히 평범한 오후. 그런데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도 덩달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그 누구보다 깜짝 놀랐을 엄마들이 뛰어와 애들을 황급히 대피시키는데 심지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저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아파트 고층으로부터 떨어진 유리잔이었습니다. 그때 아 맞다, 내 머리띠. 한 아이가 갑자기 머리띠를 찾으러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죠. 유빈아 위험해. 유리 파편으로 인한 2차 사고 우려, 그리고 혹여나 한 번 더 유리잔이 떨어진다면 그대로 사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 은표가 곧바로 따라 들어가 아이를 끌어안고 그와 동시에 바로 옆으로 유리잔이 떨어지죠. 시간 간격을 두고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똑같은 물체가 떨어졌다는 것이 방증하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물건을 던졌다는 것. 이 평화로워 보이는 아파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며칠 전 일어나자마자 분주한 주인공 은표. 바로 오늘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동네 초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빽빽하고 울창한 학원 빌딩 숲. 게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은표 아들뻘 꼬마아이는 수능급 영단어를 외우고 있었죠. 그랬습니다. 은표가 이사온 곳은 강남 3구도 뺨친다는 상위동. 명문대 입시를 위해 유치원부터 준비시키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삭막할 거라는 걱정과는 달리 안녕하세요. 이사 오셔서 경황 없으실 것 같아서 주변 상가 정보들과 꿀팁을 적어놓은 이웃의 쪽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유빈맘. 조심해야 할 요주의 인물까지 알려주는 뒷담화니 친절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미 이 동네에 거주하는 친척 동생도 있어 은표가 이곳에서 적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죠. 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언니도 애들 교육 좀 시키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닌데? 은표는 아이의 교육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제일 혐오하는 게 뭔지 아니? 자기 욕망 애한테 푸는 엄마들이야. 애는 애고 나는 나지. 이처럼 이곳과는 상반된 확고한 가치관을 지닌 그녀가 굳이 여기로 이사 온 이유는 바로 내가 뭐 너 좋으라고 싸게 해줬다든? 시어머니의 입김 때문이었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 내가 너 교수한다니까 참았다마는 겉도 영 물 건너간 마당에 내 손주들까지 훗두루 맞들을 키우면 나 그 꼴 못 본다. 모종의 사건으로 은표가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안 그래도 그녀를 탐탁지 않아 하던 시어머니가 이때다 싶어 도장을 찍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책 싹 다 버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귀신 나오는 집꼬라지 하고는. 그녀의 말 맞다나 이젠 육아에 올인하자고 굳게 마음을 먹어보지만 매번 아른거리는 꿈에 대한 아쉬움이 은표를 계속 붙잡고 있었죠. 다음날 아들 동석의 전학 첫날을 지켜본 뒤 이웃이 추천했던 빵집에 들리는데 제가 몇 번은 참고 넘어갔는데 가게에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이럴 땐 잘 안 들리던 귓구녕도 순간 대여대불 뺨치는 청력을 갖게 되는 것이 국룰. 왜 우리 집 애가 이 집 빵만 먹으면 두드리가 나며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호두를 쓸 수가 있어요? 어이가 없네, 개X가. 그거 서울 호텔이랑 똑같은 데서 납품받은 거예요. 우리 가게가 재료 엄선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나. 뭐요? 트집?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때 이 고래 싸움이 손님, 이것 좀 드셔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은표 새우에게로 향하죠. 누구라도 관여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텐데 은표는 주인공답게 눈에서 레이저를 뿜어내는 이웃을 애써 무시한 채 저는 자신이 느낀 팩트를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대로 말해버립니다. 분명 잘못한 것은 1도 없는데 이거는 서비스. 감사.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은 상황을 애써 무시하며 런을 박아버리죠. 그런데 짜잔! 레이저 언니가 같은 엘리베이터에 멈춰섭니다. 좋겠다. 심지어 버튼도 누르지 않는 그녀. 몇 층 가세요? 같은 층이요. 극한의 공포를 이기지 못한 은표는 결국 전 진짜 괜찮았거든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TMI를 시전하게 되는데 혹시 왜요? 제가 뭐 해코지라도 하러 온 줄 아셨어요? 알고 보니 바로 앞집에 사는 초근접 이웃에게 지리는 첫인상을 심어준 것이었죠. 그런데 진짜 머피의 법칙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어떡하냐? 나 언니한테 더 충격적인 얘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건이 딸
우리 애들이랑 같은 반이야. 머피 10세. 자신의 아들과 동급생인 학부모였다는 것. 심지어 그녀의 딸 이름은 내가 그 딸이야. 김유빈이라고. 김유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바로 이사 온 첫날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유빈맘. 익명의 이웃이 포스트잇으로 경고했던 수수께끼의 그녀이자 은표가 첫인상을 조져버린 이웃 여자가 바로 유빈맘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언니 이 동네에서 건이한테 밉보이잖아? 그만이 끝이야 끝. 상이동 맘들 사이에서 초실세기까지 한 유빈맘이기에 오늘 생파에 딱 와가지고 건이랑 좀 잘 풀어봐. 그녀와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기 위해 아들과 함께 동급생 생일 파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콜과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라떼는 맥도나르도 생파가 1티어였던 것 같은데 2022년 상위동은 해피밀 아저씨 대신 아인슈타인이 등장하죠. 돈 없으면 자식 생파조차 감히 열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돈지랄 아니 원어민 마술 공연을 보는 동안 엄마들의 티타임을 가장한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은표를 향한 엄마들의 첫 질문은 그님티 뺨치는 그럼 육천 언니 대학은 그님대였죠. 다행히도 거성대요. 교수를 준비했던 은표는 최고 명문대 출신이었기에 기선제압에 성공하는데 그때 상위동 실세 유빈맘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등장에 모든 엄마들이 기립으로 맞이하는 진풍경이 펼쳐지죠. 이어서 안녕하세요. 지옥 같은 인사가 오가고 유빈 엄마는 앉자마자 곧바로 그때 버리시는 책들 보니까 논문이 최근 거던데 그럼 어디 출강하세요? 은표가 가장 대답하기 싫은 질문을 건넵니다. 이에 그녀는 분위기에 휩쓸려 네. 거의 지금 교수 임용 직전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말죠. 이어서 공부는 걱정 없겠어요. 엄마 닮아서. 유빈맘은 가벼운 칭찬을 시작으로 슬슬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저기 애기 공부는 어떤 식으로 시키고 계세요? 뭐 학원은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아니요. 은표가 전 그런 쪽 엄마는 아니라서요. 소신 발언을 하려다가 그런 쪽 엄마요? 말실수를 해버리고 아, 동석이는 참 좋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이라서. 대화를 나눈 지 5분 만에 좋은 시간 보내세요. 우리 애들한테 한번 가보자. 뭐? 엄마들 사이에서 언니.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왕따가 되어버리죠. 아이고 전화 갔다고 우리가 애써 배려해 준 건데 물색 없이. 물색이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하든가. 1시간 뒤 유빈의 바이올린 독주로 생일 파티가 마무리되어 가던 그때 갑자기 분위기 옥타곤. 바로 은표의 아들 동석이 장난을 치고 있던 것이었죠. 하필 또 타이밍 좋게 유빈이의 무대였기에 은표가 모든 엄마의 눈칫밥을 뒤통수로 받아내며 동석이를 일단 밖으로 내보내고 잠시 후 무대가 끝난 뒤 아이들에게 드디어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번엔 유빈이의 바이올린 위로 동석이가 저승문호도 울고 갈 그래플링을 조져버립니다. 그렇게 유빈이의 바이올린은 형들을 만나러 가고 첫 단추를 다시 끼우러 왔건만 아예 옷을 찢어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다음날 무조건 죄송하다고 공손하게. 알았지? 은표는 유빈맘에게 바이올린 보상과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가는데 그쪽으로 계좌번호 넣었으니까 입금해 주세요. 반응이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바이올린 가격이 300만 원. 국밥 500그릇이었죠. 잠시 후 현타가 오지게 오는 은표였지만 당근마켓에 나온 좋은 매물은 절대 참을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 곧바로 누가 채가기 전에 실행에 옮기는 은표가 도착한 곳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웃집 펜트하우스. 게다가 동동석! 동석이의 같은 반 친구네 집이었죠. 하지만 바닥 안 긁히게 조심해요, 아줌마. 누가 선수 칠까 급하게 혼자 책장을 옮기러 온 은표는 엄청난 무게 앞에 혼자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계속되는 소란으로 펜트하우스 주인장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은표야. 책장의 주인이자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은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옛 친구 서진아였죠. 그런데 이렇게 널 만나니? 은표와 달리 진아는 너무나 반가워합니다. 10년 전 프랑스에 유학 중이던 은표 앞에 운명의 남자가 찾아오고 한국 분이세요? 둘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은표야. 그녀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유효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운명의 남자인 줄 알았던 루이의 옆자리엔 어느새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샹년 아니 서진아가 자리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애들까지 같은 반이고. 하지만 은표가 서진아를 증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항상 모든 걸 다 알면서 프랑스에서는 왜 갑자기 떠난 거야?
박사는 왜 그만두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의 천사 같은 얼굴과 태도로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고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이었죠. 이어서 엄마 갈게. 앉아 있어. 진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은표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르는데 바로 진아의 가족 사진. 그런데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운명이라 믿었던 남자가 그녀의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니 더더욱 비수가 되어 꽂혀왔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화려한 유화 같은 진화와는 다르게 무채색 수채화 같은 자신을 자연스레 비교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 진짜 혼자 옮겨도 되는데 그녀의 호의가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옮겨? 더더욱 은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진아가 어머 은표야, 너 결국 억지로 덮어놨었던 박사 땄구나. 상처로 가득 찬 자신의 꿈까지 끄집어내고 그럼 지금 강의 어디 나가? 정교수? 부교수? 비참함의 끝을 지방 몇 군데. 맛보게 하죠. 다음날 은표가 어딘가로 급하게 향하는데 바로 그녀의 일터였던 거성대학교 전임 교수에게 자신의 지난 과오를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온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에 을 중에 을 은표는 교수님, 무릎까지 꿇고 진짜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그냥 일기 같은. 빌기 시작하죠. 몇 개월 전 SNS에 비밀 일기를 작성 중이었는데 그녀의 아이들이 은표의 폰을 가지고 놀다가 비밀 일기를 전체 공개로 돌려버렸고 심지어 그 비밀 글엔 전임 교수의 각종 부조리와 은표가 당했던 갑질 내역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 기사 안 내려주시면 완전히 매장당해요, 기자님. 발빠른 기자가 기사까지 내버리는 바람에 내부 고발자로 찍히게 되었고 교수직만 바라보며 참아왔던 그동안의 인고의 세월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던 것이었죠. 저 진짜 다시 강의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진짜 한 번. 은표가 자존심까지 버린 채 애원해보지만 이 교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녀를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만 보아도 희망은 제로입니다. 그렇게 오는 길 내내 펑펑 울던 은표는 이른 아침 스트레스와 과로까지 겹쳐 몸살이 와버리고 그 차력으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게 되죠. 앙숙이 되어버린 유빈맘을 만났지만 새끼 뭐야? 눈치조차 못 챌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다행히 학교까진 무사히 도착한 은표 옆으로 한 남자가 지나가는데 바로 진아의 남편이자 그녀의 전부였던 사람 루이였죠. 몸도 죽을 것 같이 아픈데 마침 옛사랑이 옆으로 지나간다? 갈대의 빙의할 확률 98,000%. 언니. 모두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루이가 그녀를 안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몇 시간 뒤 응급실에서 눈을 뜬 은표. 가장 처음 보이는 것은 루이와 자신의 아들. 마치 부자지간처럼 그녀를 같이 기다리고 있었죠. 현실이 됐을 수도 있었던 실루엣과 Ça 여전히 멋진 그를 보며 은표는 자신이 더더욱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Prends soin de toi et appelle-moi si tu as besoin d'aide. 그렇게 두 사람의 10년 만의 재회는 끝이 났지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소문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죠. 그렇게 집에 돌아온 그녀 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의 남편. 신던 양말 아무데나 던져놓는 것은 국룰. 아파서 온종일 누워있는데도 신경 한번 쓰지 않다가 그녀를 찾는 유일한 이유는 은표야, 우리 밥 안 줘? 나 배고픈데. 밥조. 심지어 참, 내 아디오스 팬티 어디다 놨어? 집 팬티 유저가 아니야. 자.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쎄한 분위기를 감지한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오는데 왜 무슨 일 있었어? 됐어.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물어보는 척하지 마.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셀프각이었죠. 내 아디오스 팬티. 그냥 내버려두라고. 그날 밤 모두가 곤히 잠든 가운데 은표는 잠에 들지 못합니다. 다음날 학교에선 학부모 참관 수업이 열리고 어머, 교수님 납치셨네. 오늘은 또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나? 시작부터 모든 맘들이 은표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구경하기 시작하는데 걔는 그림도 잘 그려. 진아의 아들이 1학년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림 실력을 보여준 반면 동석이는 6초 컷을 조지고 놀러 나간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그때 일명 펜트하우스 여신으로 불리는 진아가 존잘 남편까지 대동하고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등장한다. 진아는 잘나가는 예술가, 남편 루이는 3개 국어가 가능한 제약회사 GM인데다가 심지어 수려한 외모까지 갖춘 이 부부는 상이동 실세 유빈맘과는 또 한 차원 다른 세계 개념으로 모두의 우러러봄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부가 은표야, 사실상 왕따인 은표를 많이 아팠다면서. 지인으로 공표해버림으로써 엄마들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강의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교수 되는 것도 좋지만
몸이 우선이지. 하지만 은표 입장에선 이 상황이 저 은표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 오히려 너무나 불편했죠. 그렇게 참관 수업이 마무리되던 중 동석 어머님, 저 좀 잠깐. 담임 선생님이 동석의 태도에 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착석이 안 돼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말을 돌려 하던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근데 동석이 집에서 공부는 좀 시키고 계시죠? 애가 착석이 안 되는 게 수업을 잘 못 따라와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기승전 공부 좀 시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박세로이 뺨치는 소신왕 은표는 동석이 내 아들이야. 날 닮았으면 머리가 나쁠 리가 없잖아. 지금까지 소신대로 키워왔던 거 나 후회 없어. 솔직히 사회가 비정상인 건데 우리가 거기에 왜 휘말려야 하는 거냐고.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니 학원을 존나게 알아보기 시작하죠. 초등 1학년입니다. 아이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맘카페에 글도 남겨보고 직접 가르쳐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점점 상이동 주민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잠깐 놀이터로 쉬러 간 은표 앞에 첫 인트로의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었죠. 잠시 뒤 이 소식을 들은 유빈맘이 급하게 뛰어오는데 엄마, 저 아줌마가 나 구해줬어. 은표가 자신의 딸을 구해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모두가 가장 궁금한 것은 고도해지는 법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과연 누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유리잔을 집어던졌냐는 것. 그런데 901동에 상위 유치원 나온 애는 앙리랑 줄핀이 이렇게 둘이 사는 건가? 유빈맘이 뭔가 짚히는 게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내가 아까 유심히 봤는데 깨진 조각들이 엄청 색색으로 반짝였거든. 근데 우리 집에서도 컵 하나를 깨트렸는데 똑같이 색색으로 반짝이는 컵이 있었어. 유빈이 유리공의 견학 갖다 받은 컵과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컵이 떨어진 위치인 901동에 살며 유빈이와 같이 견학을 갔던 또래의 집은 단 두 곳. 먼저 평소에 유빈맘과 앙숙인 줄핀맘네였고 나머지 한 집은 펜트하우스 진안에, 즉 앙린의 집이었죠. 어쩌면 생각보다 쉽게 범인을 잡을 수도 있겠네. 은표는 코난의 빙의의 사건 현장을 다시 가보는데 문득 위를 올려다보니 가장 꼭대기층 창문만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진아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은표는 이것이 진아에 대한 심리적 요인으로 헛것을 봤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녀를 본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유리잔을 던진 걸까요? 다음날 이 동네 애들 1차 목표는 죄다 거성대 영재원이야. 은표는 상이동 맘들의 구체적인 플랜을 듣게 되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언니, 소위 명문대 가는 애들 전국 몇 할 것 같아? 소위 명문대에 가려면 적어도 상위 3%. 상위 3%는 되어야 하고 그럼 영재고 과학고 가는 애들은 역시나 상위 3%. 또 상위 3%였죠. 즉 영재원은 영재원이 진짜 영재를 뽑는 데가 아니라 명문대 갈 애들을 선별하는 기관인 거고 상위 3%에 미리 들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었던 겁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은표는 생각이 많아지죠.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앙리맘 진아였죠. 이어서 동석이가 작가의 지령을 엄마, 나 앙리네 집에 놀러 가면 안 돼? 완벽하게 수행하고 지나가던 유빈맘까지 합세하며 내 가족이 앙린의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럼 두 분은 대학 동기의 프랑스 유학도 같이 다녀오신 거예요? 이어서 저 향수병 걸리기 직전에 은표가 저한테 김치도 갖다 주고 장아찌도 갖다 주고 거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또다시 진아가 웃는 얼굴로 은표를 긁기 시작하더니 마치 네 입으로 말하라는 듯이 은표 프랑스 박사는 따기 전에 그만뒀어요. 어이가 없네, 개X가. 그러고 보니 나도 못 들었네. 그때 왜 그만뒀어? 거의 따는 당상이었는데. 대답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정적이 흐르고 눈치를 보던 유빈 엄마가 앙년마, 동석 엄마가 말하기 싫은 거면 어쩌려고 그런 걸 물어봐요. 커버를 치며 상황이 마무리되죠. 은표가 이 지옥 같은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던 중 문이 열려있는 진아의 작업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어릴 적 자신이 꿈꿨던 모습의 삶을 그녀가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더더욱 비참해지며 열등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사실 이 도루마무급 레퍼토리의 반복은 그녀와 처음 만난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 서양화가거든. 거성대 교수야. 폼나는 아버지를 둔 진아. 방과 후 매일 페인트 가게를 하는 아버지를 도와야 했던 은표. 단순하게 우정을 논하기에 앞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 있는 위치부터가 달랐죠.
곧이어 진아가 따라 들어오고 여기서 뭐해? 다시 작업하고 싶어? 가스라이팅 세계 챔피언답게 그러게. 난 아직도 네가 작업 그만둔 게 너무 안타까워. 위로를 빙자한 디스를 갈긴 뒤 너 참 재능 있는 애였잖아.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불대는 거 봐라. 근데 있잖아. 계속해서 자신을 피하는 은표에게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너 유빈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유빈맘 흉을 보며 넌 나밖에 없다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 하지만 은표도 학습 능력이란 게 있었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 저 여자랑 친해? 아니. 그럼 겪어보지도 않고 무슨 근거로 그런 충고를 해? 과거에 말없이 당하기만 하던 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엄마, 이제 집에 가. 잠이 하나도. 앙리영네 놀러 가자고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던 동주가 갑자기 집에 가자고 한다. 얘들아 이제 집에 가야지. 그리고 동석이의 표정도 무척 안 좋아 보였죠. 그 이유는 한글 자막도 없이 틀어놓은 외국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자막이 그런데 같이 온 모든 또래 아이들은 한치의 어려움도 없이 모두 이해하며 재밌게 보고 있었죠. 혼자만 못 알아듣고 있는 동석을 보는 표는 더 큰 좌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당하는 건 참아도 자식이 당하는 건 못 참는 게 어머니란 존재이기에 교육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그저 무관심한 무지성 엄마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었죠. 그날 저녁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하루였을 뿐인데 은표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찾아오는데 또 진아였죠. 이 정도면 거의 스토커 수준인 것 같은데 역시나 앉자마자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선 사과로 설계를 박은 뒤 근데 약 발라주고 너 주눅 들 거 없어. 다시 조폐기 화법이 이어지죠. 그리고 진아는 당연히도 그녀의 현재 옷차림과는 너무나 안 어울릴 이번에 전시회에서 판매하려고 10장 한정으로 만든 거거든. 최고급 스카프를 은표에게 선물한 뒤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릴 줄 알았어. 비참한 개왕권 20배를 선사합니다. 마음에 드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은표였지만 진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소중한 옛 친구가 동네 친구가 되어서 너무 기뻤어. 본인의 할 말을 쏟아내죠. 몇 분 뒤 아파트 단지를 우연히 같이 걷고 있는 두 사람, 유빈 엄마와 서진아. 그때 서진아! 드디어 침묵을 깬 은표가 그녀를 따라와 불러세우고 그 광경을 자연스레 유빈 엄마도 보게 되죠. 이어서 선물을 집어던지고 너 나한테 왜 이래? 뭐가? 너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나 비참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30년간 참아왔던 왜 그래 은표야? 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이상한 재주가 있었어. 그런데도 난 매번 너한테 당하기만 했고 속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 안타까운 척. 그러면서 뱀의 혀처럼 남의 아픈 곳만 후벼 파는 이 가락한! 이에 진아 또한 그동안 웃는 얼굴로 가려왔던 가면이 잠시나마 벗겨지죠. 미안해 은표야. 미안한 데는 거울 치료가 인지상정. 과연 이제 공평해졌지? 두 사람의 관계는, 아니 세 사람을 포함한 이 어마무시한 상위동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린마더스 클럽, 굉장히 신선하게 본 드라마였고요.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스카이캐슬 초등학교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목을 직역하면 녹색 어머니회인데요. 드라마 전체를 꿰뚫는 주제를 상징하면서도 굳이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표현함으로써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 아이들을 통한 과시를 위한 교육의 허영심을 관통하는 최고의 타이틀이지 않나 싶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존나게, 아니 여러 번 다녔던 데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오히려 은표가 마치 맹자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육에 대해 자신만의 소신을 갖고 있던 은표가 주변 환경이 달라지며 얼마나 바뀌어가는지, 또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그린마더스 클럽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3화부터 모두의 과거가 밝혀지고 또 다른 관계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본격적으로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린마더스 클럽은 매주 수목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봉수 오바나.